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자녀가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계속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자녀가 이제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상대 학생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가해 학생으로 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 학생한테 한 행동이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이런 폭행, 감금, 협박 이런 이제 행위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상관없이 휘말리게 된 경우 우선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가해 학생으로 잡힌 경우에는 이제 그 자녀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한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선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정리하여 학교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 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시간도 될 수 있으면 나오면 좋은데 정확하게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랑 그 다음에 아니면 쉬는 시간이 발생했으면 몇 교시 쉬는 시간에 어디서 위치가 어디 교실 뒤편이면 교실 뒤편, 교실 앞쪽이면 교실 앞쪽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누구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거를 좀 특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가해 학생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아니면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폭행을 당하거나 이랬으면 이제 상해 진단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으면 그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이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학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전담기구에서 완만하게 마무리되면 되는데 전담기구에서 완만하게 마무리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직접 참석해서 피해 학생의 경우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거를 힘들어서 이제 진술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리고 참석을 직접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직접 참석해서 피해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한테 요구하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게 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잡힌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동일합니다. 피해 학생이랑 동일하게 이제 피해 학생이 신고한 사실을 정확하게 우선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육하 원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육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역에 따라서 그 내역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피해 학생이 신고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녀에게 진위 여부, 당시에 무슨 일 있었니, 어디였니, 위치는 어디였니, 시간은 대략적으로 언제였니, 주변에 누가 있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당시 이런 행동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아니면 여러 가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이런 것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고, 실제 학교 폭력을 만약에 행사했다, 아까 위에서 본 내용에 자녀한테 확인해 보니까 육하원 측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그 학교 폭력의 개념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 반성문 이런 거를 보내서 최대한 전담기구, 즉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며, 만약에 이제 이 전담기구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된 경우에는 이제 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점, 그 다음에 심리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이제 말 그대로 최대한 경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오늘 글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와 달리 뭐 이런 거 뭐 요즘 다들 알고 있으신데, 과거와 달리 이제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에 초기에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혼자 특히나 이런 절차를 경험해 보지 않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폭력 변호사님,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